독일 공수부대 막장 스캔들, 일파만파 연방군 기강의 심각. 라인란트 팔츠주 츠바이브리켄에 추둔한 공수부대 제26연대에서 극우주의와 성폭력, 마약 남용 등 200건이 넘는 비위 의혹이 드러나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월 14일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특히 제사중대 내에서 히틀러 경례와 나치파티 등 반유대주의 행위가 자행됐으며 여성 군인을 향한 성범죄와 강력 마약 복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형사범죄 16건을 수사 중이며 연방군은 피의자 55명 중 9명을 이미 면직 처리했습니다. 카르스텐 브로이어 총감찰관은 과거 KSK 특수부대 사례와 같은 조직적 국가 전복 모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은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최초 제보 이후 본격적인 수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군 내부 보고 및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지휘관 교체와 구조 개편을 포함한 공중강습부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군내 성적 일탈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병역 제도를 통해 여성 인력을 확충하려던 연방군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독일 연방군 그릴란드 정찰 임무 전격 투입 북극권 긴장 고조. 독일 국방부는 1월 14일 국제 정찰 임무 수행을 위해 독일 연방군 13명을 그릴란드로 파견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덴마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독일 공군 수송기가 1월 15일 아침 수도 누크로 향했습니다. 앞으로의 파견 병력은 현지 안보 여건을 조사하고 해상 감시 등 덴마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릴란드를 둘러싼 국제적 움직임은 이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역시 이미 장교를 파견하거나 파견 계획을 발표하며 국제 정찰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그릴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거듭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미국의 인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으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도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실무 그룹 구성에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독일 정부는 미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반대하면서도 북극권 안보 수호를 위해 나토 틀 안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와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번 협력이 반드시 나토 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메르츠 총리, 에스페데 상속세 개편안에 제동 중소기업 불안 초래 말라. 메르츠 독일 총리가 사회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연정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1월 15일 할레에서 열린 산업상공회 연설에서 가족 기업의 승계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독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이번 개편 논의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정 파트너인 에스페데의 성급한 추진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식의 증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메르츠 총리는 상속세와 관련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해 중 나올 예정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지켜본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갈등은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보수 진영 체대우 체에스우과 진보 진영 에스페데 간의 시각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며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왜 독일 관광은 호황을 누리나? 독일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독보적인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월 15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독일 내 숙박일수는 약 4억 6,550만 박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수치로 2024년의 기록적인 성장세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이번 호황의 1등 공시는 해외 관광객이 아닌 독일인들의 국내 여행으로 전체 숙박의 약 84%를 차지하는 국내 여행객 숙박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하며 산업을 견인했습니다. 독일 관광협회 노르베르트 쿤츠 사무총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거리 해외여행 대신 접근성이 좋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자국 내 여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캠핑 산업의 약진이 두드러져 2024년 기준 숙박일수가 2019년 대비 약 20% 급증했습니다. 여행이 사치가 아닌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실속형 휴양 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관광업은 연간 약 1,5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특히 산업 기반이 취약한 해안 및 산간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기피 국가 독일의 반전 주주 1,400만 명 시대 열렸다. 전통적으로 주식 투자를 멀리해온 독일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독일 내 주식 및 ETF 투자자가 1,410만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 13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00만 명 급증했습니다. 특히 독일 지수닥스가 지난 1월 7일 역사상 처음으로 25,000선을 돌파하며 증시 화랑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MZ세대의 대거 유입입니다. 14에서 39세 연령층 투자자가 120만 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분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투자자와 동부 지역 투자자 수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투자 저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 적립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힙니다. 독일 증권보호협회는 투자자 증가는 노후 대비가 사회적 중심 의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조기 시작 연금 구상 등 정치권의 논의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독일 가계 금융 자산의 3분의 1인 3조 6천억 유로가 여전히 저금리 예금에 묶여 있어 진정한 주주 국가로의 전환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